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겹다. 육매파위형 중3 1학기 이 책의 저자 유주입니다. 자, 오늘도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아직까지 1단원, 아마 이게 1단원 마지막 내용일 텐데, 네 번째 단어, 소단원. 근원을 포함한 식의 덧셈과 뺄셈. 말하자면 굉장히 쉽습니다. 더하기 빼기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300번부터 385번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유형은 1번부터 유형 12번까지로 제가 이제 구성을 했죠. 자, 그러면 내용 보고 문제 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자, 근호 안의 수가 같을 때,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과 뺄셈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호 안의 수가 같을 때란 거죠. 자,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과 뺄셈은 다항식의 계산에서 동류항의 덧셈 뺄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자, 밑에 예를 이제 얘가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적어놨는데, A가 양수이고 PQR이 유리수일 때, 자, P 루트 A 플러스 Q 루트 A. 자, 지금 루트 안에 둘 다 A가 똑같은 A가 들어있는 거죠. 루트 A, 루트 A. 자,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기본적으로 루트 안의 값이 어떨 때? 같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는. 알겠죠? 자, 그래서 P 루트 A 더하기 Q 루트 A. 그러면 이때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루트 A는 내버려 두고 이 앞에 있는 거 P랑 Q만 더하면 된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계산은 미지수에서 많이 봤죠.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x 하면 그 결과는 몇 x? 2 더하기 3은 2랑 3은 더하고 x는 내버려 둬서 몇 x? 5x. 자, 일종의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죠. 원래 각각 있던 걸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 x 밖에 내주고. 왜냐면 다시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분배 법칙에서 다시 이렇게 풀어지니까. 자, 맨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고요. 더하기가 이렇다면 당연히 빼기도 똑같겠죠. 그래서 p 루트 a랑 q 루트 a를 빼게 되면은 루트 a는 그대로 있고 앞에 있는 p랑 q만 빼면 된다. 역시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요번 밑에는 세 번째 3개 이상 p 루트 a 더하기 q 루트 a 빼기 r 루트 a. 근데 다 루트 a 똑같으니까 루트 a는 밖에 내버려 두고 이 루트 a 앞에 있는 p, q, r 얘들만 계산해 주면 된다. 그래서 p 더하기 q 빼기 r 해주고 바깥에만 루트 a를 붙여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밑에 예시도 있는데 예시 굉장히 쉽죠. 2 루트 2 더하기 3 루트 2 하면 몇 루트 2? 앞에 2랑 3 더해서 5 루트 2 끝. 그 다음에 6 루트 3에서 4 루트 3을 빼게 되면은 6 빼기 4는 2니까 2 루트 3. 3개짜리 3 루트 5, 6 루트 5, 2 루트 5를 더하고 빼게 되면은 루트 5는 내버려 두고 앞에 있는 숫자들 3, 6, 2만 더하기 빼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3 더하기 6은 9, 9 빼기는 7 해서 7 루트 5 끝.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알겠죠? 자, 이제 밑에 내용으로 볼게요. 자, 두 번째.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 복잡한 식. 자, 근호를 포함한 식의 분배 법칙. A가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일 때, 자, 루트 A, 그 다음에 갈로 안에는 루트 B랑 루트 C를 더하고 빼기를 한 게 있다. 이렇게 갈로가 있을 때. 자, 그럼 이 가로가 있으면 어떻게 하자? 분배 법칙 쓰자. 분배 법칙이라는 건 분바이. 하나씩 곱하자. 라는 얘기죠. 그래서 루트 A랑 루트 B 곱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루트 A랑 루트 C 곱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C. 가운데 부호는 이 가운데 있던 거.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가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곱셈을 이미 배웠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하나의 루트 안에서 AB. 루트 A 곱하기 루트 C도 하나의 루트 안에서 A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저렇게 표현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루트 A 뿔마 루트 B가 가로가 쳐져 있고 뒤에 루트 C가 있을 때 역시 똑같죠. 분배 법칙. 이렇게 하나씩 곱해주면 되죠. 하나씩. 자,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C가 앞에 있을 거고요. 뒤에는 루트 C 곱하기 루트 B, 즉 루트 B 곱하기 루트 C가 있을 거고 가운데 부호는 이 가로 안에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C는 루트 AC, 루트 B 곱하기 루트 C는 루트 BC 이렇게 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분모의 유리화를 이용한 C의 계산. 분모의 근호를 포함한, 즉 루트가 있는 무리수가 있으면 분모의 유리화 하여 계산한다. 자, 여기 이미 앞에 배웠죠. 루트 B분 루트 A면 어떻게 하자? 우리 분모에는 루트 B를 없애려면 이 루트 B랑 똑같은 거를 아래 위에 곱하자. 동시에. 그래야
약분됐을 때 원래 값과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분모에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루트 b를 두 번 곱했다. 즉, 루트 b의 제곱. 자, 루트 b의 제곱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 루트 의미가 뭐다? 제곱했을 때 이 안에 있는 b가 된다는 뜻인데 정말 제곱을 해버렸으니까 안에 있는 b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분모는 b가 되고요. 분자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루트 c분의 루트 a 플러스 루트 b다. 자, 이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분자 쪽에 있는 루트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우리는 어차피 분모만 유리화하는 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루트 c를 유리화하려면 루트 c랑 똑같은 걸 곱해주면 되는 거죠. 아래 위에. 자, 그러면 이제 분모는 루트 c 곱하기 루트 c. 즉 루트 c의 제곱이니까 그냥 c가 될 거고요. 분자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c는 루트 ac. 그 다음에 루트 b 곱하기 루트 c는 루트 bc. 이게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되게 단순 계산에 대한 내용이라서 뭐 깊은 설명을 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마저 보면, 자,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 그냥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근호 안에 제곱인 인수가 있으면 근호 바깥으로 꺼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루트, 뭐 12 같은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 12. 12는 뭡니까? 12는 4 곱하기 3. 근데 4는 뭐죠? 4는 2의 제곱이죠. 자, 루트 안에 인수 중에 이렇게 제곱이 되는 게 있으면 얘는 루트 앞에 내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곱인수는.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 좀 큰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한 루트 안에 있는 숫자 작아지도 만들어주자. 왜냐면 그래야 계산하기 편하니까. 큰 숫자보다는 작은 숫자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두 번째, 가로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가로를 푼다. 아까 했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플러스 루트 c는 가로를 풀면 루트 ab 플러스 루트 ac 이렇게 가로를 풀자.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분모를 유리화한다.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분모 유리화. 분모를 유리화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그냥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일 뿐이죠. 뭐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곱셈 나눗셈을 덧셈 뺄셈보다 먼저 계산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칙 계산.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굳이 루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섯 번째, 근호 안의 수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덧셈 뺄셈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던 거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얘는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트 안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 얘는 계산할 수 있죠. 루트 안의 수가 같으니까. 그때는 이 루트 2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실제 1이 있다는 뜻이니까 1 더하기 2는 3 루트 2. 이렇게 루트 안의 값이 같은 것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르면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자, 그 얘기고요. 이제 이어서 밑에 마지막 내용까지. 어차피 여기는 단순 계산이라서 내가 내용을 설명할 거리가 되게 없습니다. 예. 뺄셈에 이용한 실수 대소관계. 근호를 포함한 두 식 A, B의 대소관계. 대소관계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그거에 대한 관계죠. A 빼기 B. 자, 수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소관계 판별법은 두 값을 빼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도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랑 B를 뺐어. 근데 0보다 커. 이게 무슨 말이다? 앞에 빼지는 녀석, 빼는 녀석이 아니라 뭔가 빼지는 녀석이 더 크다는 얘기죠. 뭐 쉽죠. 5 빼기 2 하면 뭔데? 5 빼기는 3, 0보다 크죠? 아, 그러니까 5가 더 큰 거지, 2보다. 반대로 2 빼기 5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왜 마이너스 왜 붙었겠어? 뒤에 빼는 녀석이 더 크니까.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는 5가 더 크네. 앞에 있는 빼지는 녀석보다 빼는 녀석이 더 크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두 개를 뺀 결과 3 빼기 3은 0. 왜 0입니까? 빼지는 녀석, 빼는 녀석이 같으니까. 그래서 대소관계, 두 개 빼서 대소관계 판단하는 방법. 두 개를 뺐더니 양수다? 아, 그럼 앞에 빼지는 녀석이 더 크네. 두 개를 뺐더니 0이다? 아, 두 개 같은 거겠네. 그 다음에 두 개를 뺐더니 음수다? 아, 그럼 뒤에 빼는 녀석이 더 큰 거네.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쪽은 솔직히 뭐 너무 쉬워. 더 설명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유형 1번.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 번호는 300번이고요. 자, 문제 보면 내가 x는 3루트 2 빼기 7루트 2 플러스 2루트 2라고 표현을 했고요.
y는 4루트 7 빼기 3루트 7 빼기 6루트 7이라고 내가 적어놨습니다. 이때 뭘 구하자? x 빼기 y를 구하자. 자, 근데 일단 모양을 봤을 때 너희들이 눈치를 채야 되겠죠. 왜? x 같은 경우에는 다 루트 2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다 루트 7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앞에 숫자는 다르지만. 자, 이 말은 일단 x 자체, 즉 x 자체, x는 3루트 2랑 빼기 7루트 2랑 플러스 2루트 2랑 이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왜? 전부 다 루트 2니까. 자, 루트 안의 값이 같으면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죠. 누구끼리? 루트 앞에 있는 수끼리. 즉 3이랑 7이랑 빼기 7이랑 플러스 2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때 루트 2는 바깥에 오면 되고요. 마치 분배 법칙 거꾸로 했듯이.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루트 2는 그냥 그대로 붙어 있으면 되죠. 자, 이게 바로 누구다? 이게 바로 x다. y도 마저 해줄게요. 자, y는 내가 뭐라 적어놨냐? 4루트 7 빼기 3루트 7 빼기 6루트 7.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4 빼기 3 빼기 6 하고 루트 7은 따로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계산하면은 뒤에는 빼기 9 9에서 4를 빼는 건, 4에서 9를 빼는 건 마이너스 5루트 7. 이게 바로 y네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두 xy 값을 뭐 하자? 빼자고 했죠. 즉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빼자. 누구를? 마이너스 5루트 7을. 자, 그러면 두 개를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2루트 2는 그대로고 빼기는 플러스 바뀌어서 5루트 7. 자, 이게 답이 돼야 되는 거겠죠. 자, 몇 번입니까?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5루트 7. 답은 2번이네요. 쉽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2번. 루트 a 제곱 b는 뭐랑 같다? 절대값 a 루트 b랑 같다를 이용한 제곱근의 덧셈값 발생. 이거 기억나죠? 앞에서. 자, 루트 안의 제곱은 밖에 내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절대값이 붙어서, 즉 양수만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루트가, 왜냐면 수학에서 루트가 붙어 있는, 루트가 일단 붙으면 그때부터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307번. 자, 루트 48 빼기 3루트 12 빼기 루트 27은 k 루트 3이다. 자, 이걸 만족하는 유리수 k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충 봐도 루트 안의 숫자들이 좀 크죠? 자, 루트 안의 숫자가 보통 크다는 얘기는 좀 심플하게 바꿀 만한 여지가 있는 경우에 보통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좀 크게 숫자를 좀 만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보면 48 같은 경우, 48, 루트 48. 루트 48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이제 너희들 좀 감이 올 텐데, 48은 16 곱하기 3이죠. 16 곱하기 3. 이때 16이 뭐의 제곱입니까? 16이 4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4가 나올 수 있으니까 4 루트 3이 되는 거죠. 루트 48은. 자, 그 다음에 루트 12. 루트 12는 더 쉽죠. 숫자가 작으니까. 얘는 뭐다? 4 곱하기 3인데 이 4가 2의 제곱이다. 그러면 2가 앞에 나와서 2 루트 3. 루트 3은 그대로고요. 자, 끝으로 이 루트 27. 자, 이 루트 27이면 당연히 9 곱하기 3. 3, 9, 27. 근데 9가 뭐의 제곱? 9가 3의 제곱이니까 이 3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루트 안에는 남아있는 3이 남아야 되고요. 3루트 3. 자, 그럼 이제 이걸 여기 값에 다 떼놓게 되면 루트 48은 4루트 3. 그 다음 빼기 3 써주고 루트 12가 얼마였지? 2루트 3. 그 다음에 빼기 3루트 3. 자, 그럼 마저 얘부터 가운데 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얘는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6루트 3. 그러면 4루트 3 빼기 6루트 3 빼기 3루트 3. 다 루트 3이죠. 그러면 그때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된다? 루트 앞에 꺾기. 즉 4. 그 다음에 루트 앞에 거 마이너스 6. 그 루트 앞에 거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준 다음에 뒤에 루트 3만 딱딱 붙여주면 끝나는 거죠. 자, 4에서 6 빼기 3을 뺐다. 그럼 얼마입니까? 얘는 마이너스 5죠.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 5 루트 3.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다. 즉 K가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네요. 그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3번. 분모의 근호가 있는 경우에 덧셈값 발생.
자, 분모의 근호가 있다. 보통 그러면 너희들은 보통 뭐부터? 분모의 유리화부터 떠오르긴 하겠죠? 그럼 일단 봅시다. 자, 문제 312번. 자, 루트 32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24 빼기 루트 2분의 6 더하기 루트 6분의 루트 72가 저런 형태다. A 루트 2 플러스 B 루트 3. 이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해라. 자, 숫자를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자는 얘기죠.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일단 해볼게요. 자, 루트 32. 루트 32는 뭡니까? 32면은 16 곱하기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16은 뭐의 제곱? 16은 4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 4가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4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죠. 루트 32는. 자, 이제 두 번째. 루트 2분의 루트 24.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습니까? 분모의 루트 있으면 어떻게 하죠? 유리화하자. 아래에 루트 2 곱해서. 자, 그럼 분모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2 제곱이니까 2가 될 거고요. 분자는 루트 얼마? 48이 될 거고요. 그런데 루트 48이 뭡니까? 루트 48은 옆에다 쓸까? 루트 48은 루트 16 곱하기 3. 근데 16은 뭐의 제곱? 4의 제곱. 그래서 결과적으로 4 루트 3. 그러면 밑에 있는 2랑 이 루트 3 앞에 있는 4는 약분되죠? 약분하면 2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가? 이 가운데 게. 근데 이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나는 이렇게 계산 안 해. 실제로 계산할 때. 왜냐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루트를 하나 퉁치는 거 있죠. 루트 2분의 이렇게 루트 안에 2분의 24 넣는 거. 그럼 바로 얼마가 나와? 루트 12 나오잖아요. 12는 루트 4 곱하기 3. 근데 4는 뭐의 제곱? 2의 제곱. 그러면 2 루트 3. 그래서 이렇게 유리화 하는 것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항상 유리화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루트 있다고 해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쉽게 하면 돼.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하죠. 루트 2분의 루트 24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12거든? 2 곱하기 10에 24니까 이 상태 바로 약분. 그럼 얼마? 루트 12. 역시 우리가 똑같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바로 역시 2 루트 3.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아래에 루트 있는 경우에는 굳이 유리화하지 말고 이렇게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게 더 빠르니까 더 쉽고. 자, 그 세 번째 루트 2분의 6. 자, 얘는 어쩔 수 없죠 뭐. 얘는 유리화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바로 약분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도 없고 위에 루트가 없으니까. 자, 그럼 얘는 바로 유리합시다. 아래에 루트 2를 곱하면 되겠죠? 그 분모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2가 될 거고요. 위에는 6 루트 2. 약분하면 2랑 6 약분하면 3. 그 결과적으로 3 루트 2가 되는 거네요. 이 세 번째 거.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거. 네 번째 또 루트분의 루트야. 그럼 아까 내가 좀 쉽게 하는 방법 얘기했죠? 루트 6분의 루트 72. 그럼 루트 하나로 퉁치지 뭐. 6분의 72. 그럼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72 6을 나누면 12죠? 루트 12. 12는 루트 얼마? 4 곱하기 3. 근데 4는 뭐의 제곱? 4는 2의 제곱. 그게 제곱이니까 앞에 내줄 수 있죠? 그럼 2 루트 3.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4개 값 다 구했습니다. 제일 처음 거는 4 루트 2. 두 번째 거는 2 루트 3이었죠? 그러면 더하기 2 루트 3. 세 번째 거는 뭐였습니까? 3 루트 2? 근데 빼기네요? 빼기 3 루트 2. 마지막 거는 더하기인데 2 루트 3이었네요. 자, 그럼 얘들을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루트 2 붙은 거는 루트 2 붙은 것끼리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죠. 4 루트 2 빼기 3 루트 2. 4 빼기 3은 1이니까 그냥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3 붙은 건 루트 3 붙은 것끼리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죠. 2 루트 3 더하기 2 루트 3 하면 2 더하기 2는 4니까 4 루트 3. 자, 이게 바로 채용적인 형태라는 거죠. 자, 그럼 루트 2 앞에 붙은 게 A니까 루트 2 앞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1이라는 뜻이죠. 1. 그래서 A는 1. 자, B. 루트 3 앞에 붙은 거는 플러스 4. 얘는 플러스 B. 그럼 B는 당연히 4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뭐 하면? 더하면 1 더하기 4는 얼마입니까? 5.
그 다음 몇 번? 5번.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4번.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근호가 있는 식 계산하기. 쉽죠?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320번이고요. 문제 보니까 마이너스 3루트 6의 제곱 내가 해놨고요. 빼기 루트 2 가로치고 가로 안에는 루트 50 빼기 루트 2분의 루트 100, 루트 안에 2분의 169 이제 가로 닫고 빼기 루트 안에 마이너스 9의 제곱. 뭔가 다양하게 이렇게 늘릴 거 최대한 노력하게 보이죠. 이거 이런 문제 만들 때 최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쓰도록 하려고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좀 정신병 같죠? 이 정도로 다양하게 만들려면 봅시다. 자, 마이너스 3루트 6의 제곱.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마이너스 3 제곱하고 루트 6 제곱하고 각각 제곱한다 생각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 3의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9고요. 루트 6 제곱하면은 그냥 6이죠. 그 두 개를 곱하면 얼마? 6, 9, 54. 이게 바로 첫 번째 녀석이고요. 자, 두 번째 거는 분배법칙. 하나씩 곱하면 되긴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야. 이 상태로 곱해도 되고 아니면 이 숫자가 큰 녀석들을 좀 바꾼 다음에 루트 1을 곱해도 되고요. 그건 자기 마음이긴 해. 사실 이 정도 숫자들이면 그냥 곱하든 바꿔서 곱하든 그렇게 큰 문제는 없긴 합니다. 왜냐면 숫자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 근데 한번 바꿔볼게요. 얘는 바꾸는 게 좋기 때문에. 루트 50. 자, 루트 50이면 뭡니까? 루트 50이면은 루트 25 곱하기 2니까 25는 뭐의 제곱? 5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 앞에 딱 나올 수 있는 거죠. 5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루트 안에 2분의 169. 자, 제 같은 경우에는 루트 성질, 루트 각각 해줄 수 있는 거. 루트 169 따로, 루트 2 따로. 가능하죠? 자, 이 상태에서 169는 뭡니까? 13의 제곱이죠.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 안에 게 나올 수가 있다. 물론 양수만 나올 수 있다. 양수 형태로만. 왜 내가 밑에 갑자기 루트 11을 적었지? 2인데.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각각을. 루트 50은 5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69는 루트 2분의 13으로. 자, 그럼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즉 5 루트 2랑 그 다음에 빼기 루트 2분의 13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 마이너스 루트 2가 곱해졌다. 우리가 보통 분배법칙 쓸 때 이왕이면 이게 부호까지 포함해서 곱하는 게 유리하다 그랬죠. 그러면 바로 계산할 만한 모양이 나오니까. 자, 그럼 얘랑 얘 곱하면 일단 마이너스란 건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5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2의 제곱이죠. 루트 2 제곱하면 2가 되죠. 그럼 곱하기 2. 즉 마이너스 10. 두 번째 거 마이너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3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바뀔 거고요. 근데 루트 2랑 루트 2 약분되죠. 그 남는 건 분자 13만 남겠죠. 요렇게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그냥 3이죠. 물론 이거 유리화 아래 루트 2 곱하는데 안에 것보다 더 심플하게 만들어서 계산할 수도 있긴 한데 이 상태로 계산해도 상관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해도 쉽거든. 그래서 3.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는 54. 그 두 번째 분배법칙 써서 계산 다 한 거는 3. 끝에 있는 얘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제일 끝에 있는 거. 자, 루트 안에 뭔가 제곱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절대값 씌워서 양수를 만드는 형태 나와야 된다. 이 앞에 9는 마이너스고요.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9는 얼마입니까? 그냥 9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빼기 9가 되겠네요. 54 더하기 3 빼기 9. 자, 이거 계산하면 57에서 9를 빼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48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분모의 근호가 있는 식에서 분배법칙 이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 봅시다. 325번. 자, 루트 2분의 루트 24 빼기 루트 12, 그 다음 빼기 루트 5분의 루트 120 더하기 3 루트 15. 얘를 간단히 하자. 자,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숫자가 좀 큰 녀석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분자 쪽에. 24, 12, 120, 15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맞춰서 하자면 앞에 거 루트 2분의 루트 24. 24 숫자 좀 간단히 해줄 수 있는 방법 있나? 24? 24면은 4 곱하기 6이죠. 4 곱하기 6. 그 다음에 루트 12면은 4 곱하기 3이죠. 요렇게. 자, 그러면은 4는 뭐의 제곱?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들은 각자 2가 앞에 나와서 2 루트 6. 얘도 2가 앞에 나와서 2 루트 3. 밑에는 루트 2. 이렇게. 이해돼? 자, 이 상태로 이제 뭐 하자? 분모의 루트가 거슬린다. 유리화하자. 아래 위에 뭐 곱해서? 아래 위에 루트 2를 곱해서. 하지만 왜 분자에 곱할 때는 이 분자 전체에 곱하는 거니까 가로를 쳐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는 분모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루트 2 제곱이니까 2가 될 거고요. 분자, 분모를 써서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 2 루트 12. 6 곱하기 2니까. 그 뒤에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마이너스 2 루트 6.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 다 2씩 곱해지는, 다 2가 있는 형태니까 약분을 다 때릴 수 있죠. 동시에. 그러면 앞에는 루트 12 빼기 루트 6. 근데 루트 12면 아까 계속 나오죠. 4 곱하기 3. 근데 4는 뭐의 제곱? 2의 제곱. 그러면 2 루트 3. 뒤에 빼기 루트 6 그대로. 이게 누구다? 앞에 녀석이다. 이 앞에 녀석. 얘가 바로 2 루트 3 빼기 루트 6이다. 이렇게. 자, 뭐 사실 이 문제 유형에 맞춰서 하는 건 이게 맞긴 한데, 근데 보통은 계산을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잘 안 해. 어떻게 계산하냐? 그 계산 좀 많이 해본 사람들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보여줄게요. 자, 루트 2분의 루트 24 빼기 루트 12죠. 자, 우리가 분수의 기본적인 방법. 분모가 하나고 분자가 뭔가 더하기 빼기 됐으면 어떻게? 각자 쪼갤 수 있죠. 루트 2분의 루트 24 빼기 루트 2분의 루트 12. 그런데 이 루트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 각각 루트는 하나의 루트 퉁칠 수 있죠. 루트 안에 2분의 24, 얘도 루트 안에 2분의 12.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약분하면 루트 얼마? 12. 얘 약분하면 루트 6. 근데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2 루트 3. 맞죠? 뭐지? 왜 2 루트 3이지? 맞는데? 왜? 빼기 루트 6. 왜 갑자기 내절이 오죠?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걸 좀 더 심플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딱 보자마자 루트 24 보자마자 루트 24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12. 그래, 루트 12를 보자마자 루트 12는 역시 루트 2 곱하기 루트 6. 내가 왜 다 루트 2를 맞춰줬을까?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그럼 다 동시 약분. 남는 거는 루트 12 빼기 루트 6. 이렇게 심플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계산을 할 때. 굳이 아까 제일 처음에 썼던 방법도 유효화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없이. 이해됩니까? 이 방법이 훨씬 심플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방금 썼던 방법대로 뒤에 걸 해보자면, 뒤에 거는 루트 5분의 루트 120 플러스 3 루트 15거든요. 자, 그러면 루트 120 같은 경우에는 루트 120 같은 경우는 루트 5에다 뭐 곱한 거? 5에다 뭐 곱해 120 되냐? 24. 루트 24. 그쵸? 자, 그 다음에 3루트 15 같은 경우는 3루트 5랑 루트 3을 곱한 거죠. 루트 5 곱하기 루트 3, 루트 15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이 분모에 있는 루트 5 모양으로 다 쪼갤 수 있으면은 동시에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루트 5는. 그러면 앞에 남은 거는 루트 24, 뒤에 남은 거는 3루트 3. 근데 24는 앞에서 나오지 않았나? 24는 4 곱하기 6. 4는 뭐의 제곱? 4는 2의 제곱. 그러면 결국 얘는 2루트 6.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뒤에는 3루트 3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계산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래서 이 뒤에 거는 뭐다? 이 뒤에 거는 2루트 6 더하기 3루트 3.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앞에 거 2루트 3 빼기 루트 6에서 이 뒤에 거를 빼자.
빼게 되면 부호가 싹 다 바뀌는 거죠. 그럼 빼기 2루트 6 빼기 3루트 3. 자, 그럼 이제 더하기 빼기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때는 누구끼리?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같은 것끼리. 루트 3은 루트 3끼리 계산할 수 있죠. 그럼 2루트 3 빼기 3루트 3.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이네. 2 빼기 3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6 빼기 2루트 6.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있는 것끼리 합치면 마이너스 3 루트 6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체윤력이 계산 결과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몇 번이죠? 답이 4번 아닙니까? 4번? 4번이네요. 알겠죠? 쉽죠? 이제 좀 빨리 계산 방법 알겠죠? 뭐 밑에 분모에 있는 걸 맞출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이게 분모에 있는 거 기준으로 다 쪼개가지고 바로 약분 때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하는 게 사실 제일 빠른 계산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계산만 좀 빨리 할 수 있다면. 넘어갈게요. 자, 유형 6번. 근원을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 뭐 그냥 이것저것 섞여있는 계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 봅시다. 331번. 자, 루트 5. 그 다음에 가로 치고 가로 안에는 2루트 5 빼기 2가 돼 있고요. 그 바깥에 빼기 루트 5분의 10 더하기 루트 125. 얘를 간단히 하자. 자, 일단 딱 보니까 가로부터 없애주고 싶죠? 제일 처음에 있는 가로. 뭐 써서? 분배 법칙. 하나씩 곱해주는 거. 자, 그럼 2루트 5에다 루트 곱하면 2 루트 5의 제곱이 되겠죠? 그 뒤에는 빼기 2 루트 5고요. 하지만 루트 5의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5죠? 루트 5를 제곱했으면 5. 그 앞에 있는 2랑 곱하면 10. 그러면 10 빼기 2 루트 5. 이게 제일 앞에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 루트 5분의 10. 얘는 딱 봐도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유리화 하자는 얘기죠? 분모인 루트 5로 똑같은 거 곱해서. 자, 그럼 밑에 분모는 루트 곱하기 루트 5니까 그냥 5가 될 거고요. 분자는 10 루트 5가 될 거고요.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약분하면 얘는 2가 되니까 2 루트 5. 이게 바로 누구? 가운데 거. 이건 첫 번째 거. 제일 앞에 거. 제일 앞에 거 구했고, 가운데 거도 구했고, 제일 끝에 루트 125. 루트 125면 너무 쉽죠? 딱 숫자 자체가 의미한 게 있잖아요. 125면은 5의 세제곱인데 5의 세제곱이면 5제곱 곱하기 5. 내가 왜 5의 세제곱을 이렇게 쪼개놨냐? 제곱이 되는 녀석은 앞에 내줄 수 있으니까. 5의 제곱이니까 앞에 5를 내줄 수 있죠. 안에 그럼 5루트 5. 제곱되어 있는 거 내주면 안에 남는 거 5 하나뿐이니까 5루트 5. 자, 그러면 이 세 녀석을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제일 처음 거 10 빼기 2루트 5. 5에서 빼기 가운데 거 2루트 5였죠. 그 다음에 더하기 제일 끝에 거 125는 5루트 5였죠. 자, 다 루트 5니까 루트 5끼리는 계산할 수 있죠. 물론 10 빼고요. 마이너스 2루트 5, 마이너스 2루트 5, 플러스 5루트 5. 다 루트 5니까 앞에 있는 숫자끼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5로 하게 되면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루트 5. 숫자는 10. 얘는 루트 안 붙으니까 따로 놀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 플러스 루트 5가 답이다.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죠. 되게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7번. 제곱근의 계산 결과가 유리수가 될 조건이라 되는데요. 문제를 이제 봅시다. 339번. 자, 6루트 2 플러스 a 루트 3. 이게 첫 번째 가로 안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가로 안에는 3루트 2 플러스 2루트 3이 이렇게 있고 그 두 가로를 곱하는 형태죠. 자, 이게 뭐가 되도록?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a 값 구해라. 일단은 근데 가로 곱하기 가로니까 우리가 뭘 해줘야 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계산 어떻게 한다?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써야 되겠죠. 즉, 첫 번째 가로 안에 제일 첫 번째 6루트 2가 두 번째 가로 안에 있는 거랑 하나씩 곱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도 역시 하나씩 곱해지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는 게 분배 법칙이죠. 자, 그러면 처음에 계산해보면 6루트 2 곱하기 3루트 2. 그 앞에 숫자는 18. 그 뒤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그래서 두 개를 곱하는 형태. 그럼 36. 처음에 일단 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6루트 2랑 2루트 3 곱하게 되면 루트 앞에 있는 숫자는 얘는 6, 얘는 루트 앞에 있는 숫자 2니까 6이 12. 그냥 루트 2랑 루트 3 곱하면 루트 6이 되겠네요. 이거 곱하기에서 배웠죠. 이제 두 개 다 있고 이제 뒤에 거 a 루트 3이랑 3루트 2 곱하면 루트 앞에 있는 것끼리 3이랑 a 곱하면 3a.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6. 이제 마지막으로 a 루트 3이랑 제일 끝에 있는 2 루트 3 곱하게 되면 2 곱하기 a는 2a.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그냥 3.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싹 다 정리해보면 18 곱하기 2 하면 36. 그 다음에
A가 유리수죠. 그러면 2에 3 곱하면 얼마? 6A. 걔도 유리수죠. 그럼 6A 이거 써주고요. 자, 내가 왜 얘랑 얘를 묶었냐면 둘 다 유리수라서 이게 묶어준 거야. 알겠죠? 그러면 뒤에 12 루트 6 더하기 3A 루트 6. 얘는 뭐로 묶을 수 있습니까? 둘 다 루트 6. 이 있으니까 루트 6을 묶게 되면 얘는 앞에 12, 얘는 앞에 3A니까 3A를 묶어주고 루트 6.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결과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루트가 있는 녀석과 루트가 없는 녀석 따로따로 했죠. 루트가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얘는 유리수 파트. 루트가 곱해져 있다. 그때부터 루트가 곱해진 그때부터 무리수죠. 루트가 곱해져 있으면, 루트가 사라지지 않으면. 근데 이 계산 결과가 유리수가 된다. 유리수. 유리수가 돼야 된다. 즉 무리수가 없어야 된다. 무리수가 없어야 돼. 자, 무리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루트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루트가 분명히 있어. 근데 얘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어? 그 경우는 딱 한 가지죠. 이 루트기랑 곱해지는 이 녀석 값이 뭐가 됐을 때 0이 되면 0이랑 곱하게 되면 다 0이 돼버리니까 루트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즉 12 플러스 3A가 0이 돼야 우리 이 전체 계산 결과가 유리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 플러스 3이 0이 되려면 n은 얼마? n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네요. 빼기 12가 필요하니까. n은 얼마다? n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분명히 루트가 있는데 불구하고 계산 결과 유리수라는 얘기는 이 루트 있는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 루트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이 루트 있는 부분과 곱해지는 값이 얼마? 0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쓰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8번. 제곱근의 값을 이용 계산이 되어 있죠. 문제는 346번이고요. 자, 루트 2는 얼마다? 1.414. 물론 루트 무리수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끝이 없지만 보통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쓰죠. 반올리면서요. 자, 루트 7은 2.646이라고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래서 내가 뭘 구해라?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7분의 1 값을 구해라. 자, 루트 2분의 1. 얘 뭐 하고 싶습니까? 유리화 하고 싶죠? 유리화. 아래 위에 뭐 곱해서? 분모랑 똑같은 루트 2를 곱해서요. 그럼 뭐가 되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2의 제곱. 루트 2의 제곱은 2죠. 1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2고요. 자, 그래서 앞에 거 2분 루트 2. 그 뒤에 루트 7분의 1도 똑같죠? 얘도 유리화하게 되면 아래에 뭐 곱해서 루트 7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7분의 1 곱하기 루트 7, 루트 7. 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 각각, 우리가 계산해야 될 각각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2분의 루트 2랑 7분의 루트 7이에요. 알겠죠? 이거 계산합시다. 왜? 어떻게? 이미 내가 문제에서 루트 2랑 루트 7에 가서 왜 줬겠습니까? 직접 떼어 넣으라고 준 거겠죠? 그러면 2분의 루트 2가 얼마다? 1.414. 때려놓고요. 더하기 7분의 루트 7인데 루트 7은 얼마다? 2.646이다.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1.414를 2로 나누게 되면 0.724, 0.707이겠네요. 0.707. 그 다음에 더하기 2.646을 7로 나누면 0.37에 21. 그럼 54니까 54면은 77에 49. 그럼 56이니까 87에 56. 이게 되겠네요. 2.646 7로 나누면 0.378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끝에는 5. 그 다음에 7인데 앞에 하나 올랐으니까 8. 7 더하기 3은 1이니까 앞에 올라가서 1.085가 답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답은 몇 번? 2번. 됐죠? 너무 쉽죠? 그냥 분모 유료해서 계산해라라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9번. 무리수의 종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관한 얘기인데요. 봅시다. 문제 353번이고요. 자, 5 플러스 루트 6의 종수 부분을 A. 그 다음에 루트 35의 소수 부분을 B라고 내가 설정했습니다. 이때 A랑 B를 곱한 거의 값을 구해라. 종수 부분, 소수 부분. 일단 이거 앞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일단 그럼 누구의 누구부터 설정해야 되냐? 당연히 루트 6부터 설정을 해야 됩니다. 루트 6. 루트 6은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근데 루트 6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냐 하면은 우리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앞에서 루트 4보단 크고요. 루트 9보단 작죠. 근데 왜 내가 하필이면 4랑 9를 설정했냐? 루트 4는 뭐니까? 2고요. 루트 9는 뭐니까? 3이니까 이렇게 설정해 준 거죠. 그래서 루트 6은 얼마 사이다? 루트 6은
루트 6은 2랑 3 사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루트 6이 아니죠. 5 플러스 루트 6이죠. 5 플러스. 그럼 5를 더하자는 거죠. 5를 더하자. 5를 더하자. 얘도 5를 더하자. 자, 그럼 5 플러스 루트 6의 범위는 뭐보다 크고요? 7. 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8보다 작다. 자, 7보다 크고 8보다 작다는 건 얘가 대략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7점 얼마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7과 8 사이 있다는 거는. 자, 그럼 이 녀석의 정수 부분 얼마입니까? 정수 부분이 당연히 소수 앞에 있는 값 얼마? 7이겠죠. 그래서 a는 7. 자, 그 두 번째 루트 35 똑같이 하면 되죠. 루트 35 역시 제곱수로 생각해서 자, 루트 35는 우리의 제곱수 뭐 쓸까? 35보다 작은 제곱수 25? 근데 얘보다 큰 제곱수 36. 자, 25는 뭐의 제곱? 5의 제곱. 그럼 결국 루트 25는 5고요. 36은 뭐의 제곱? 6의 제곱. 그럼 루트 36은 6이죠. 자, 지금 루트 35는 얼마랑 얼마 사이? 5랑 6 사이에 있습니다. 그 말 얘는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5점 얼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내가 뭐 하라고 했어? 루트 35 무슨 부분? 소수 부분을 비교하고 했어. 소수 부분. 즉 소수 부분이면 이 0점 얼마 0점 얼마 이거 해당하는 거죠. 즉 앞에 5는 필요가 없죠. 즉 루트 35에서 뭘 빼면 앞에 종수 부분 5를 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0점 얼마가 나온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소수 부분. 이게 바로 B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앞에서 A는 7이었고요. B는 루트 35 빼기 5였습니다. 그럼 두 개를 뭐 해라? 곱해라. 그러면 7 곱하기 갈로치고 뒤에 거. 루트 35 빼기 5를 하게 되면 뭐 처음에 그냥 곱해야 되겠죠? 7 루트 35 그대로고요. 두 번째는 7호 35. 자,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즉 이게 바로 뭐다? 답이다라는 얘기죠. 7 루트 35 빼기 35.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값입니다. 쉽죠?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 제곱근의 덧셈값 뺄셈의 도형에서의 활용이라 되는데요. 문제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각각 12제곱센치, 20제곱센티미터, 36제곱센티미터의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을 서로 이웃하게 붙였다. 제일 첫 번째 게 12짜리, 두 번째 게 20짜리, 제일 끝에 게 36짜리. 이때 AD 길이를 구해라. A부터 D까지, D까지 길이 구해라. 그 말인즉슨 요 길이, AB 길이, BC 길이, CD 길이를 더하라는 얘기겠죠. 이건 이미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 두 번째를 B, 세 번째 C를 잡게 되면 정사각형은 어차피 변의 길이 다 똑같으니까 A 곱하기 A 한 거, 즉 A 제곱이 첫 번째 정사각형 넓이 얼마? 12랑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B의 제곱이 뭐가 된다? 두 변을 곱한 거, 그게 바로 정사각형 넓이 20. 마지막 거 마찬가지로 C 제곱이 얼마? 36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미 루트를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제곱해서 10이 되는 게 뭡니까? 루트 12죠? 제곱해서 10이 된다는 거는. 제곱해서 20이 된다는 거는 당연히 루트 20이죠, 뭐. 제곱해서 36 된다? 루트 36. 자, 그러면 좀 더 심플하게 만들 수 있니? 있네요. 12는 뭡니까? 12는 4 곱하기 3. 근데 4가 2의 제곱이죠? 근데 제곱 앞에 나올 수 있죠? 그럼 2루트 3. 자, 20. 20 뭡니까? 20은 4 곱하기 5. 근데 4는 역시 2의 제곱이죠? 그럼 역시 2가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2루트 5. 자, 그것도 36. 36 자체가 뭡니까? 36이 6의 제곱이죠? 그 루트 안에 제곱밖에 없네? 그럼 이 안에 6이 그대로 나오면 그냥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세 개를 뭐 하자? 다 더해라. 2루트 3 더하기 2루트 5 더하기 6을 해라. 그럼 답은 뻔하네요. 2루트 3 더하기 2루트 5 더하기 6. 자, 더 이상 더하기 빼기, 더 이상 뭐 계산할 거리가 있나? 없죠. 왜냐면 루트 안의 값이 다른 것끼리는 더하기 빼기를 못하고요. 얘는 아예 루트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으니까.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1번. 제곱근의 덧셈값 뺄셈의 수직선에서 활용이라 되는데, 문제 보면 374번이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모는 한 칸은 한 변의 길이 1이다. 요 작은 거, 모는 한 칸이 한 변의 길이 1인데, 정사각형이야. 이거 정사각형. 이 모는 한 칸이 한 변의 1인 정사각형이고요. 근데 문제 보면 12랑
C2, C2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고요. 그 다음에 CD랑 CF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다. 즉 콤파스 그대로 내리듯이 이렇게 내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콤파스 그대로 내리듯이. 자, 이때 두 점 EF 사이 거리 구해라. E랑 F 사이 거리 구해라. 자, 그 말인즉슨 너희들이 CB랑 CD 길이 구해야 되겠네요. 자, CB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거 딱 봐도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근데 여기는 한 칸, 두 칸이니까 가로가 2고요. 높이는 한 칸이니까 1. 그러면 2랑 1짜리 직각삼각형. 밑변 2고요. 높이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그러면 BC의 제곱은 뭐랑 같다? 나머지 각각의 제곱의 합.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랑 같다. 그럼 5네요. 자, BC가 제곱해서 5가 된다는 거는 이 BC 자체는 뭐다? 루트 5다. 제곱해서 5 된다는 얘기니까 BC는 루트 5죠. 근데 이 두 번째 CD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밑변 1, 높이 2인 직각삼각형. 그럼 계산은 똑같이 얘랑 똑같이 되겠죠. 즉 CD 길이도 뭐다? 루트 5다. 자, 그러면 근데 BC는 봐봐. 일단 얘를 생각하자. 얘는 지금 이렇게 내린 거거든. 누구 기점으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요 길이만큼. 요 길이 얼마입니까? 루트 5. 근데 중요한 건 왼쪽으로 갔죠. 왼쪽 갔다는 거는 더 커졌다 작아졌다. 작아졌으니까 빼기를 해줘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누구의 어떤 점의 위치? 점 2의 위치입니다. 자, 오른쪽은 F는 다르죠. F는 역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요 길이만큼 그때 내린 건데 오른쪽으로 갔죠. 오른쪽 갔다는 건 값이 더 커졌다는 얘기니까 길이만큼 더 해줘야 되겠죠. 요렇게. 이해됩니까? 자, 됐죠? 근데 지금 내가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2랑 F 사이 거리, 이점과 이점 사이 거리, 즉 이만큼 거리 구해라. 자,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게 쉽죠? 두 점의 큰 값에서 작은 값의 점의 위치를 빼면 되죠. 큰 거 빼기 작은 거. 그럼 무조건 양수가 나오니까. 왜냐면 거리란 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큰 녀석이 F죠?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에서 뭘 빼자? 작은 점의 위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5를 빼자.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뭐로 바뀌고 플러스로 바뀌고 역시 플러스로 바뀌고 그러면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계산 없어지고 루트 5다 루트 5는 2루트 5. 자, 그럼 결과적으로 거리는 2루트 5가 답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요번 단의 마지막 유형 12번 실수의 대소관계. 크냐 작냐. 자, 문제는 381번이고요. 자, 다음 중 두 실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수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소관계 판별하는 방법은 뭐다? 비교하는 두 대상을 뭐 하자? 빼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앞에 거 7 빼기 루트 3에서 뒤에 거 3루트 3을 빼자. 그럼 어떻게 되죠? 루트 3끼 계산이 가능하죠. 빼기 루트 3 빼기 3루트 3. 그러면 결국 빼기 4루트 3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상태는 좀 비교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두 개 뺐을 때는 뭘 비교하는 거다?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7은 뭐로? 7은 루트 49, 즉 7의 제곱을 고칠 수 있고요. 4는 루트 안에 넣을 수 있죠. 들어가게 되면 4의 제곱 16. 근데 16 곱하기 3은 48. 그래서 두 개를 빼는 형태. 자, 이렇게 내가 둘 다 루트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줬죠. 그럼 비교하기 편하니까. 왜냐하면 루트 49랑 루트 48은 둘 다 똑같은 루트 형태니까 안에 루트 안의 숫자가 클수록 큰 거거든. 근데 이게 앞에 게 더 크잖아. 49가 48보다. 그럼 더 큰 거에서 더 작은 거 뺐다는 거는 그 결과값은 양수라는 얘기겠죠. 자, 즉 얘랑 얘를 뺀 게 양수다. 그 말은 누가 더 크다? 당연히 빼지는 녀석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는 뒤에 게 더 크다고 했네? 얘는 틀렸네요. 1번은 틀렸고요. 1인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은 앞에 게 2 빼기 루트 2. 그럼 2 빼기 루트에서 뭘 빼자? 뒤에 거 3 빼기 2 루트 1을 빼자. 이걸 계산하자. 자, 그러면 2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빼기는 플러스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2에서 2 루트 1을 더하게 되면 그냥 플러스 루트 2. 알겠습니까? 굳이 얘도 루트로 고치자면 1은 루트 얼마입니까? 1은 그냥 루트 1이죠.
플러스 루트 2. 자, 그럼 이제 좀 더 비교할 수 있죠. 마이너스 루트 1이랑 루트 1도 있다. 당연히 루트 쪽이 더 값이 크니까 이 결과는 뭐다? 양수겠죠. 이 결과는 양수. 알겠죠? 자, 두 개를 빼서 양수한 건 누가 더 크다? 앞에 게 더 크다. 얘가 더 크다는 얘기인데 얘는 뒤게 더 크다 했으니 얘도 탈락.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역시 빼자. 왼쪽 거는 루트 2 플러스 2 루트 6. 여기서 뭘 빼자? 뒤에 거. 6 루트 2 빼기 루트 6을 빼자.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얘는 그냥 다 써줄까? 루트 2, 2 루트 6 빼기 6 루트 2 플러스 루트 6. 얘 부호가 싹 다 바뀌어서. 어우, 마지막에 6을 너무 대충 썼네. 원래 대충 쓰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루트 2는 누구끼리? 루트 2는 루트 2끼리 더하기 빼기 할 수 있고요. 루트 6은 루트 6끼리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죠. 루트 2 빼기 6 루트 2니까 마이너스 5 루트 2. 2 루트 6 더하기 루트 6이니까 플러스 3 루트 6. 자, 근데 아직까지 계산하기 약간 애매하다. 우리는 좀 더 심플한 형태 원한다. 그러면 루트 앞에 있는 숫자들을 다시 루트 안에 다 집어넣으면 되죠. 루트 안에. 자, 그러면은 앞에 거는 5는 안에 들어가면 루트 5는 안에 들어가면 5의 제곱 25. 25 곱하기 2는 50. 이렇게 될 거고요. 3 다시 넣게 되면 3은 제곱해서 들어가야 되죠. 루트 안에 들어갈 때는 3이 제곱 9. 근데 이미 6이 있으니까 6, 9, 54. 자, 그럼 마이너스 쪽의 숫자가 크니 플러스 쪽의 숫자가 크니? 플러스 쪽의 숫자가 크죠? 루트 안의 숫자가. 그러면 이 계산 결과는 플러스 쪽이 더 크니까 계산 결과는 양수. 자, 뭐 우리가 얘랑 얘를 빼서 양수라는 얘기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 보니까 얘보다는 뒤게 더 크대. 역시 탈락. 틀린 말이죠. 이제 남은 거 두 개. 4, 5번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얘기겠죠? 해봅시다. 자, 4번. 4번 같은 경우 앞에 게 뭡니까? 루트 3 플러스 4 루트 5고요. 빼기 뒤에 거. 뒤에 게 뭡니까? 5 루트 4 플러스 루트 5네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루트 3 플러스 4 루트 5 그대로 써주고요. 얘는 부호가 싹 다 바뀌니까 마이너스 5 루트 3 빼기 루트 5. 자, 그럼 루트 3, 루트 3끼리 계산해주면 얘는 아무것도 없다가 앞에 1이 있으니까 1 빼기 5면 마이너스 4 루트 4. 4 루트 5랑 루트 5 빼게 되면 플러스 3 루트 5. 자, 근데 이 상태는 비교하기 좀 거시기 하니까 루트 앞에 있는 숫자들 다시 루트 안에 넣자. 자, 그러면 얘는 4는 들어가게 되면 4의 제곱 16. 16 곱하기 4 하면 48. 얘는 3은 들어가게 되면 역시 제곱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3의 제곱 9. 5, 9, 45. 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48이랑 플러스 루트 45. 마이너스가 붙는 요 루트 안에 숫자 48이 더 크죠? 마이너스 쪽 숫자가 더 크다는 거는 이 계산 결과는 음수라는 얘기죠. 음수. 자, 얘랑 얘를 빼서 음수라는 얘기는 누가 더 크다? 뒤에 빼는 녀석이 더 크다. 오케이. 얘가 더 크다고 해놨네요. 그럼 답은 4번. 굳이 5번은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앞에 했던 건 똑같이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번 단원 문제 다 풀었고요. 뭐 워낙 쉽게 끝났으니까 빨리빨리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수업 끝!